분야가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포토샵만 할 줄 알고 보정 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 스킬 위주로 갈고 닦으려고 하거든요.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툴을 쓰는 스킬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데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스킬 관련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픈패스 최은주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 13년 동안의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권효진님을 모셔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섭외를 할 때 링크드인에서 배민 1호 디자이너라고 명칭을 하신 걸 봤어요. 네. 배민에서 13년 동안 배운 것들을 얘기해보고 어떤 커리어를 거치셨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민 1호 디자이너로 소개하고 있는 권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배민 1호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짓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끝나고 휴학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근데 거기서 디자인팀이 공중분해가 됐어요.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서 알바를 다시 구하려고 사이트에 서류랑 포포를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개의 회사에서 같은 날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랑 그리고 다른 회사 이렇게 봤었는데 회사에서 면접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언제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박아버리셔가지고 본인의 의사는 없었다. 근데 불러주시면 전 땡큐죠. 그러면 면접에서 효진님의 어떤 강점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입사 제안을 하실 정도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갖고 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알바생을 뽑는데 포트폴리오를 들고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일했던 곳들은 웬만하면 알바생도 그냥 포트폴리오 첨부하면 더 가산점 붙고 이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포트폴리오 띡 하고 낸 건데 그게 진짜 아주 제대로 플러스가 먹혀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배너랑 페이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파닥 브랜드의 그 할인 이벤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거기서 또 우쭈쭈 해주셨어요. 알고 잘한다. 우리 알바 잘한다. 초반에 주로 하셨던 작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배너랑 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앱 내의 그래픽들 이 카테고리 사내 그래픽 디자인도 해보고 저 공사판에서 페인트 칠도 해보고 그 사원증 촬영도 해보고 다들 아시는 그 일반 스타트업 디자이너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 했어요 진짜. 그러면 다양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버킷리스트 포스터 만든 거. 근데 제가 워낙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고 내가 그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해 주셨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5개 광고는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게 했죠 이것도. 1차로 했던 거는 버스에 붙었던 경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이뻐같이 흰 도화지에 류배우님 있고 그리고 까만 글씨로 카피 써져 있는 이 스타일이 이제 1차 광고였고 그리고 이런 영화 스타일이 이제 2차 광고. 제가 진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게 영화 포스터 작업하는 데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이거 광고판으로 내 꿈을 실현할 수는 있겠다. 현란한 효과는 못 넣었지만 진짜 그 영화 포스터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했어요. 5개 광고 하실 때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그냥 SNS 이벤트로 이름 들어간 포스터를 주겠다. A0? A1? 그 사이즈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뽑는 게 그 바로 아래 사무실 바로 근처에 킹코스가 있어서 거기서 뽑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비용이. 100몇 장이었나? 그렇게 많이는 뽑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단위는 됐었던 것 같고 이걸 또 그 포스터 담는 그 지통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정성스럽게 담아서 배송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포스터 갑자기 주거나 하는 좀 재미난 이벤트들을 많이 할 거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대형 인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 킹코스에 의지하다가는 우리 거덜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플로터를 사버렸어요. 플로터 생기기 전에 지하철 5개 광고를 실제로 인쇄하기 전에 실 사이즈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뽑을 데가 없으니까 A3 용지로 쪼개서 붙여. 하기사 디자이너들 근데 이거 안 뽑으면 확실히 네. 그 실물 사이즈 가늠이 안 되니까 항상 뽑아보잖아요. 저도 이때 5개 광고 처음 작업하는 거라서 그렇게 실물을 보지 않으면은 진짜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앱 스플래시라고 저희 메인에 진입하기 전에 보통 앱에서는 로고들이 막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만의 좀 그래픽들을 넣었었는데 광고 집행할 때는 류배우님을 저렇게 내세워가지고 류배우님 참 많이도 갖다 썼다. 그 마케팅 디자인을 하실 때 배밋 앱 내 그래픽 이제 디자인 원칙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 어떻게 내세우게 됐는지 뒷얘기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뒷얘기는 저는 봉지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근데 봉지님이 이런 좀 재치 있는 말들을 되게 잘 이렇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사원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할 따름이고 지금은 사실 그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가 그렇게 막 통용이 되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쉽고 명확하고는 누가 이 디자인 봐도 바로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위트 있게는 요거는 조금 배민만의 그 B급 감성, 재치를 넣어서 재치 있는 배민만의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실무를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좀 중심에 두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조련당하셨군요. 아, 물론 조련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돌이켜보면은 그 말이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어가 됐네요. 배민 작업할 때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거죠. 본인이 마케팅 디자이너 권유진으로 일할 때 배민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코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쉽고 명확하게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 근데 위트 있게는 옮겨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위트가 모든 곳에 통용되진 않거든요. 진지하게 가야 되는 데도 그죠. 있고 특히 마케팅 디자인처럼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창의성을 유지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동력으로 새로운 거를 계속 도전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냥 평소에 폰 보거나 그냥 인터넷 리서치 하면서도 계속 최대한 좀 많이 보고 그거를 많이 아카이빙을 해놓거든요. 그냥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쇼핑을 했을 뿐인데 전에 보지도 못한 그래픽을 내놨네라고 하면 갑자기 그걸 캡처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이거 보자마자 느낌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캡처해서 저는 핀터레스트에 모아놔요. 그거를. 이게 마케팅 트렌드가 바뀌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주 되면 없어요. 그때 모아놓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카이빙하고 최대한 모아놨다가 이제 이런 작업 필요한데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찾아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 제가 이 회사에 정말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 회사 안에서의 세상만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도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회사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좀 다른 회사 다니는 디자이너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그 수단이 컨퍼런스도 있고 뭐 웨비나 같은 것도 있고 디자이너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분야가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냥 포토샵만 할 줄 알고 보정 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 스킬 위주로 갈고 닦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모든 디자인이 다 그러겠지만은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툴을 쓰는 스킬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하는 의도, 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내가 만든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납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다른 데서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스킬 관련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다 포토샵 쓸 수 있고 저 말고 더 잘 쓰는 분들이 이미 다른 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 그 시니어 때 일을 하시는 방식은 주니어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주니어 때는 내 일 잘하면 된다가 거의 50% 이상이었거든요. 시니어로 가면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넓게 보고 내가 본 거대로 이제 아래 주니어 친구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 한다기보다 매니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효진님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리드하던 디자이너 친구들이 경력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었어요. 디자인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빠르게는 3년이고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이 되면은 본인들도 저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신입이나 아니면 1에서 3년 차 정도 되면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따르려고 하는 게 좀 가장 크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제일 크죠. 근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그건 당연하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여주고 내가 또 그걸 독려를 해야 이제 그대로
그 방향대로 잘 따라주니까. 효진님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주니어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주니어들한테는 좀 비교적 세세하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5년차 이상들보다는 조금 세세하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고쳐야 되는지를 항상 달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고치라고 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야지를 그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세요? 피그마에 코멘트로 남기시나요? 피그마에 코멘트 달 때도 있고 재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겟더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피드백을 줄 때도 디자인 피드백이 있고 네. 기획이나 의도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뭐가 더 어렵다라기 하는 것보다는 둘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기획 의도를 얘기를 할 때는 마케터나 기획자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잘 전달이 되면 좋은데 주니어 단계에서는 그걸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는 제가 중재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잘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쿠션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디자인 피드백은 어떻게 주세요? 예를 들면은 배너인데 밝은 배경에서 썼는데 텍스트도 밝은 컬러를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두운 컬러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지금 배경색이 밝아서 텍스트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더 어두운 컬러로 써줬으면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달죠. 그러면 바로 납득을 하셔요. 2023년에는 마케팅 운영 디자인 팀을 신설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팀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기존에는 크게 이제 음식 배달하는 푸드 그리고 뭐 장복이라든가 다른 제품들 판매하는 커머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디자인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작업하는 업무들 특히 이제 간단한데 업무는 엄청 많고 반복 업무고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지면서 좀 더 효율화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효율화랑 그리고 디자인의 일관성이나 사용성 이런 거를 우리 더 깊게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은 마케팅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에셋들, 뭐 쿠폰 그리고 버튼 더 나아가면 뭐 팝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메뉴 소개 영역이라든가 뭐 상품 할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에셋을 공통된 디자인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반복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템플릿 시스템 그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디자인 시스템이랑은 또 다른 시스템인 거잖아요. 같으면서 다르죠. 어떤 점이 제일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프로덕트에서 쓰이는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들은 개발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또 이렇게 코딩으로 입력을 하면은 화면에 구현이 된다. 이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보다 에셋이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 구성 요소라든가 컬러 쓰는 거, 텍스트, 그리고 간격, 아이콘부터 해가지고 그것들 조합해서 만드는 카드, 버튼 이런 게 마케팅 디자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제 마케팅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공통으로 쓰이는 에셋이 일반 디자인 시스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고 그리고 자유도가 좀 열려야 돼요. 워낙에 비주얼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지금 이 모양대로 가면 눈에 잘 안 띌 것 같은데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프로덕트 디자인 부분에서는 창의성을 이제 더 올리려면은 디자인 시스템 틀 내에서 디자인을 하냐 아니면 이걸 깨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케팅 디자인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이드 잡기가 좀 더 힘들어요.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그만큼 계속 바뀌어요. 에셋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 트렌드나 이제 플랜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프로덕트도 바뀌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대신 그거보다 주기가 훨씬 짧아요. 그러면 근데 가이드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가이드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쿠폰을 이렇게 쓴다라고 레이아웃을 딱 박아놨는데 자꾸 이걸 벗어나서 다른 모양의 쿠폰을 만든다 그러면 이 쿠폰 모양으로 다른 용도의 할인 정보 표시만 해놓고 다운로드 버튼을 그냥 빼버렸어. 완전 레이아웃은 똑같은데. 근데 사용자는 그 레이아웃이랑 버튼 위치 가지고 저거 쿠폰이다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죠. 이 쿠폰 디자인 쓰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쿠폰 디자인으로 쓰세요. 자주 쓰이는 에셋은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 사용자는 결국은 익숙한 것을 떠올리고서는 그것의 액션을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지만 힘드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제일 단순하게는 뭐 프로젝트 취소되거나 막 이럴 때 거의 그때가 일단 1차로 힘들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회사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나 혼자서 고민이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 10년 넘게 일하고는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근속한 사람을 못 봤어요. 진짜로. 공무원 빼고 못 봤어요. 지금 이직을 못하면은 나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다니는 건가? 그거를 좀 어떻게든 탈피를 하려고 이제 회사 밖에서 자꾸 다른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 마케팅 디자인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브런치도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너무 회사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정말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할 만한 회사가 되었지만은 이게 제 커리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배달의 민족 디자이너 권효진도 있지만 이거에만 얽매여 있으면은 권효진이 아니라 그냥 배달의 민족에 다니는 디자이너가 돼버리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디자이너 권효진이 되고 싶지 이 앞에 영원히 이 배달의 민족이 달리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배민에서 13년 동안 있었던 건 배민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던 거잖아요. 그쵸. 효진님이랑 그러고 되게 합이 잘 맞는 네.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계속 북박혀 있지만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이 좋다고 그걸 항상 꼽으세요. 보통 이직을 하는 케이스는 사람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마찰이 다른 데보다는 없다. 멘탈적으로 막 큰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거 덕분에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활발하기도 하고 마케터분한테 뭐 DM이나 슬랙으로 바로 이제 사소한 거라도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라포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아 내가 이걸 물어봐도 되나? 이 사람이 바쁘다고 답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에 공유를 안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이미 업무가 삐그덕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서로 상처를 덜 주자라고 배려가 이미 몸에 밴 상태여서 서로 이제 그런 마찰이 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도 저 사람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답을 해주겠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활발하죠. 오늘 이렇게 효진님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되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13년이 되게 긴 세월인데 한번 그 13년 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 이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내가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파고들어서 더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게 보여서 저한테도 많이 인사이트가 되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한마디 있으세요? 그 모든 디자이너들은 다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디자이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힘들어 하면은 거기에 계속 제 굴을 파요. 아래 굴을 파서 밖으로 안 나오려는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그거를 극복 못하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 굴을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파고 나서 그 빛으로 나오는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해야 돼요. 이 해결 지점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굴에 들어가게 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좀 터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